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할 역량이 안 되는데 숙제는 나가고 친구들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베껴서 하는 거죠. 네. 그럼 어머님들은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되니까 네. 얘가 잘하는 것 같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잘하는데 시험 보면 왜 점수가 안 나오죠?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잘하는데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네.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몇 년 앞서고 나가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뭐 선행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원장님 책에서 보니까 선행이 올바른 선행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선행이 있다고요. 대부분이 그 올바르지 않은 선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것 왜냐하면 같아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제 선행 개념을 이해할 능력이 많이 없어요, 아이들이. 네, 근데 학원에서는 뭔가 차별화되게 하거나 얘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보니까 네, 선행을 많이 뽑거든요. 네, 몇몇 학군지는 굉장히 어렵게 내지만 대부분 지역이 쉬우니까 얘도 100점, 나도 100점. 그러니까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이는 이 정도 하고 있다라는 게 뭔가 더 앞서가고 있고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다 보니까 네, 공격적으로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네, 대부분은 본인 아이들의 실력보다는 좀 더 많이 빼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원에서도 지도를 하다 보면 얘 수준보다 무조건 더 나가줘야지 부모님이 네.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좀 네. 숨이 막혀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구멍이 생기고 아이가 네, 왜냐하면 이렇게 부모님도 본인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네, 학창 시절에? 네, 그러면 이제 본인들 같은 경우 그만큼 안 했을 거잖아요. 네,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만큼 될 능력이 없는데 대부분은 이제 좀 무리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럼 올바른 선행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판단할 근거가 없죠. 네, 올바른 네. 선행, 얘가 이해했냐 네. 안 했냐의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 숫자를 말씀해 예, 주세요. 저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정답률이 예를 들어 어떤 교재를 했다. 네. 개념 교재 95%, 네, 그다음에 유형 교재 90%, 네, 심화 교재 85%. 네, 이 정도 정답률이 나왔다. 네. 그럼 그 다음 과정 가면 어. 되게 무난하게 아이들이 네, 소화하고 네, 그 과정 했던 것도 굉장히 튼튼하게 돼요. 네. 잘하는 애들을 보면 심화 교재도 한 95% 정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음. 근데 보통은 정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선행을 네. 나가는 경우가 많고 네, 네.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할 능력은 없는데 무리하게 본인들이 하게 되고 숙제 비켜서 하는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아마 우리 아이는 안 하겠지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학원에서 만약에 한 명 한 명을 섬세하게 관리하지 네. 않고 네. 이게 숙제를 했으면 맞은 문제 물어봐서 풀어봐 이렇게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네. 대부분 어느 정도 과제량이 많은 학원들은 음. 80% 이상은 베껴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만큼 할 역량이 안 되는데 숙제는 나가고 친구들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베껴서 하는 거죠. 네. 그럼 어머님들은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되니까 네. 얘가 잘하는 것 같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잘하는데 시험 보면 왜 점수가 안 나오죠?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잘하는데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네. 90%가 거의 숙제를 베껴서 있거나 찍어서 네.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정말 얘가 음. 혼자 풀어서 그 정도 정답률이 되는가도 확인을 좀 네.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정답률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얘가 그 과정에 심화까지 소화했다. 그 다음 선행 나가면 문제 없다. 네. 이 두 가지 정도로 판단 기준을 세우면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선행을 할 때 예를 들어 초등학생인데 중학교에서 나오는 방정식을 미리 배워서 X라는 개념을 알아버리면 초등학교 때 그 서술형 문제들이 술술 풀리니까 역시 선행하길 잘했어.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서술형 문제보다는 좀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심화 문제, 문제들. 심화 네. 문제들을 보통 초등 그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중학교 때 몇 가지 개념들을 1학년 때 주로 배우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알면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네. 많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 심화 교재가 이제 응용 교재가 되는 거죠. 난도가 낮아져서. 아, 네. 그러니까 난도가 낮아지니까 우리 아이가 좋은 게 아니라 네. 어려운 거를 어렵게 공부를 해야 얘가 네. 사고력이 느는 거잖아요. 네. 더 힘들게 네. 공부를 해야지 계속 고민하고 어떻게 풀까 음. 고민하고 음.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게 되면 뭐 심화 교재를 푸는 그런 그 효과는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심화 능력을 키우고 싶다. 근데 그렇게 해서 공부했다 그러면 초등학교 과정은 심화 능력이 형성이 잘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중학교 과정을 가지고 심화 능력을 형성을 또 시켜야 되는 걸로 네. 바뀌게 되는 거죠. 네. 예.
오히려 그 선행 때문에 내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풀고 이해할 그 기회를 좀 놓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선행을 하는 아이들은 네. 그 과정에 뭐 3학년 1학기를 배웠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개념 과정하고 네. 심화 과정 해서 네. 정답률도 충분히 어느 정도 나오고 아이도 스트레스 안 받고 끝냈다 그러면 그 다음 학기 과정을 가고 이렇게 갑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심화 과정을 못하니 네. 중학교 걸 배우고 풀면 쉽다라고 하니까 중학교 걸 미리 배워서 이걸 푼다. 네. 그럼 중학교 걸 미리 배워서 풀 거면 안 푸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중학교 걸로 그렇게 갈 거면 중학교 과정 배우고 나서 중학교 거 심화를 해라. 초등학교 심화해봤자 그 심화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1학기 과정을 예를 들어 기본 정석 정도로만 소화를 하면 중학교 심화 교재들이 웬만하면 거의 다 풀려요. 네, 네. 그렇게 할 거면 중학교 심화 교재를 푸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심화 교재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가령 아이가 이제 너무 못 따라오거나 그래서 초등학교 심화를 못 한다 그러면 개념 위주로 선행을 나간 다음에 네. 중학교 때 그냥 심화를 저는 도전해라 차라리. 아. 중학교 거 배웠으면 초등학교 심화하지 말고 네, 네. 중학교 거 그냥 심화 도전하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네. 또 아이가 이제 중학교 과정을 해보니 얘가 심화 교재를 풀 능력이 없고 네. 심화 교재 하다 보면 진도도 너무 느리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네. 개념하고 응용하고 그냥 진도 빼고 고등학교 과정 먼저 나갔으면 고등학교 거 그냥 심화를 도전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나눈 방법들은 어쨌든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엄마표 수학을 할 때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아이에 맞춰서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학학원에 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좋은 수학학원을 고르는 팁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수학학원은 네. 그 많이 없죠. 부모님이 봐주는 네.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네. 제일 좋은 거는 관리형으로 1대1 과외가 제일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이제 비용이 비싸겠죠. 네네. 그러니까 관리형 1대1 과외가 돼서 아이가 이제 개념도 어느 정도 혼자서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코칭을 해주고 네, 네.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도 해주고 점검해주고 숙제했으면 숙제 맞은 문제도 네.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거랑 좀 어느 정도 비슷한 구조들을 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가 그 학원에서 강의한 지가 이제 올해 25년 차인데 네. 예전에는 강의식으로 많이 하고 고등부 위주로 하고 네. 고등부는 보통 숙제 검사를 많이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이 숙제를 베끼지 않아요. 네. 안 하지 그냥 네.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베껴서 해도 뭐 성적이 안 오르지만 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고등부 애들은 그냥 안 하고 그냥 뭐 선생님 설명하면 고개 끄덕이고 그렇게 넘어가서 성적 네.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냥 가거든요. 네. 근데 중등부 학생들은 숙제 검사라니까 숙제를 좀 해요. 네. 근데 베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강의식으로 할 때는 몰랐어요, 저도. 네. 애들 눈빛만 보고 가르치니까 모르고 제대로 이해하는지 그렇게 하니까 모르잖아요. 네. 나중에 시험을 보면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학원에서. 학교 시험은 뭐 쉬우니까 나올 수 있어도 네. 학원에서 뭐 진도 나간 거 이렇게 테스트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아이들이. 네. 그러면 이제 왜 안 나올까를 보면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잖아요. 대부분이 베껴서 했거나 찍어서 했거나 원리를 모르고 그냥 넘어갔거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양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양치기를 많이 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제대로 공부하면. 네. 그러니까 양치기를 그냥 엉망으로 하니까 네. 성적이 안 돼. 이만큼 했는데도 안 되니까 한 권 더 풀어. 이만큼 네. 했는데 안 되니까 한 권 더 네. 풀었는데 할 때마다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좋은 수학학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는 학생들이 학원을 오래 다닐수록 제대로 공부를 안 한다, 막상.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단들을 해서 좋은 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아주 기본이 안 되고 있다. 가령 숙제를 베껴서 한다든지 찍어서 한다든지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 적당한 숫자 대입해서 막 푼다라든지 해서 아이들이 하나도 모른 채로 그냥 진도만 빼고 있는 것들이 큰 원인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얘네들을 해줄 수 있는 학원들이 좀 좋을 것 같고 네네. 또 하나 나쁜 학원 중에서는 수업만 너무 많이 듣게 하는 학원들도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막 특강, 네. 방학 때 여러 개 막 듣게 해서 네.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러면 특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데 네. 좀 과도하게 너무 많이 들어서 애들이 복습할 시간조차도 네. 없이 나가는 학원들이 있어요. 네. 그럼 아이들이 숙제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익혀지는 게 없으니까 그럼 수업을 듣고 당연히 모르니까
그다음 겨울방학 때 어머님이 얘 제대로 모르니까 한번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듣기만 시키는 거죠. 네. 재수종합반에서도 엄청 많이 그렇게 시켜요. 네. 수익성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네. 수업을 들었으면 얘가 혼자 풀 시간을 줘야 되는데 특강을 다 듣게 하거든요. 네. 재수종합반도 보통.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거네요. 혼자 공부할 시간. 자기가 공부할 시간을 좀 보장을 해주는 학원들이 좋아요. 자기가 풀고 익히고 정리할 시간들. 네네. 듣기만 하게끔 하는 학원들 안 좋고. 네. 그다음 과도하게 아이들이 숙제나 선행이나 심화를 실제로 못해요. 네.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데 네. 그 정도를 너무 과도하게 끌고 가는 학생들. 그럼 얘들이 한번 거기에 맞들리면 그 학원을 그만두거나 그 반을 내서 밑으로 내려가면 뭔가 인생이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억지로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학습은 계속 못 따라가고 빵꾸는 생기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누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엄마 못 따라가니까 과외 붙여줘서 과외 쌤이 계속 가르쳐주고. 네. 그런다고 이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데들을 좀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미 수학학원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좀 어떤 거를 좀 도와주면 그 수학학원에서 그래도 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네. 초등, 중등으로 제한을 시키면 일단 엄마가 숙제 관리를 좀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네. 학원에서 그렇게 잘 못 해줘요. 네. 채점은 해주는데 네. 얘가 뭐 베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방법이 네. 있잖아요. 중학교만 돼도 애들 콴다라는 앱이 있어서 네. 그걸로 그냥 찍으면 나오거든요. 네. 휴대폰에 이제 해설지를 저장했다가 베끼는 애들도 있고 네. 콴다로 찍어서 하는 애들도 있고 너무 많은 걸 많이 봤는데 네, 네. 그걸 학원에서 일일이 매번 숙제했을 때마다 다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숙제 관리를 좀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얘가 숙제를 안 베끼고 하고 네. 채점해주고 틀린 거 고치고 그리고 학원 보내는 네. 고행위까지만 집에서 해주면 네. 1차적으로 네. 학원에서는 그 이후부터 많이 해주거든요. 대부분이. 네, 네. 그럼 모르는 거 질문 받아주고 네. 숙제 안 해낸 애들 혼내고 네. 그 정도를 보통 학원에서 많이 네. 해주니까 그 작업만 해줘도 네.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진짜 학습 능력이 좀 부족하고 너무 그런 아이들은 좀 묻고 답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네. 얘네들이 저장 안 하고 공부하는 게 익숙해지게 공부를 네. 지금까지 많이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머릿속에 저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너 개념 공부했으면 어머님이 묻고 대답해봐라. 이렇게 이거 설명해봐라. 네. 이런 방식으로 얘가 개념을 네. 좀 얘기하게끔 해주는 작업까지 해주면 굉장히 좋죠. 그것까지 네. 해주면. 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진도 개념 설명하고 우리 너 문제 풀어봐라. 그럼 문제 풀잖아요. 네. 그리고 왕창 틀리거든요. 네. 너 개념 설명한 다음에 여기 개념 테스트 보고 선생님이 물어볼 거야. 왜 그런지. 그럼 정리하고 네. 이제 그 다음 문제 풀고 정리해. 그러면 평상시에 많이 틀린 애들은 네. 그거 정리하는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걸려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네. 얘는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필사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래서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그렇게 네. 하거든요. 네. 원래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해왔던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작업을 집에서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네. 단순하게 집에서 시킬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아요. 네. 올바르게 공부하는 수학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뭐 개념 독학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네. 교습자는 옆에서 힌트 같은 거 주면서 얘가 네. 풀 수 있게끔 유도해주고 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높여주는 방식이 있잖아요. 네. 이런 어떤 과정들 혼자 공부할 네.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나 능력들을 부모님들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면 굳이 이제 학원을 보낼 필요는 없긴 한데 네. 자녀들을 보니까 언제 학원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냐면 네. 열심히 안 할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부모가 열심히 시키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싸우기만 되고. 그래서 이거를 부모 힘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뭐 예를 들면 좀 경쟁이 있는 학교를 보낸다라든지 네. 아니면 뭐 학원을 보낸다라든지 해서 네. 좀 얘가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을 길렀다. 근데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한 중학교 정도 때부터는 학원을 좀 보내서 네. 그 경쟁 관계에서 공부하게끔 해서 부모님이 잔소리할 거를 학원에서 잔소리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애도 있네. 나도 네네. 해야겠다라든지. 혼자 공부하는 학습 능력이 있는데 열심히 안 한다면 학원을 좀 보내면 아, 좋을 것 같고 네.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법을 익히거나 네. 아니면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고등학교 때는 또 학원을 약간씩 줄여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가령 수학학원도 일주일에 뭐 한 번만 간다라든지. 어쨌든 내신으로 가려면 혼자 공부할 시간이 많이 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주고 네.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얘네들이 좀 열심히 해요. 친구들도 네. 다 열심히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구조면 어떨까? 아.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좋은 코칭에 의해서 좋은 습관 만들어주고 네.
그 상태에서 중학교 때 좀 바짝 열심히 하게끔 네. 이렇게 학원을 보내주면 네. 거기서 어느 정도 좀 얘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적당한 때 또 빼줘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혼자 시간을 또 확보해 공부할 주고. 시간이 많아야 네. 되니까 네. 그렇게 해주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이렇게 로드맵이 보이는 것 같네요. 근데 고등학교 때 시간이 많아도 일단 공부 방법을 알아야 하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 습관을 잡아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초등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초등 습관을 잡을 때 좀 이것만은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 주도성을 키워주는 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수학 네.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수학은 혼자 일단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되거든요. 네. 자기가 풀려고 하고 네.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고 네. 그래야 실력이 좀 늘어나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애들은 고3 돼도 영원히 그 단계를 못 넘어가요. 네. 계속 막히면 해설지 읽거나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그래서 암기 형태의 수학 공부로 가게 되는데 네.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비효율적이고. 네. 그리고 문제가 쉬우면 그렇게 돼도 점수가 나오지만 네. 문제가 어려우면 나올 네.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좀 자기 주도성을 키워줘라. 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너가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네. 만들어줘라. 네. 그게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다음 나쁜 습관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끝내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이 네. 중학교 때 특히 보면 네. 끝내는 데만 집중해서 얘가 뭔가 끝내긴 하는데 정성 들여서 공부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빨리 끝내려는 데만 집중해서 아무거나 대입해서 이제 푼다라든지 숙제를 계속 뭐 베껴서 한다라든지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A라는 학생은 초등학교 때 학원을 다녔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학원 선생님들이 얘가 굉장히 오래 걸려서 풀기는 하는데 실력이 안 늘어서 이상하다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오래 다니다 보니까 네. 수동화가 돼가지고 네. 문제를 왜 느리게 풀까 이렇게 관찰을 했더니 네. 지금까지 숙제를 다 베껴서 하는 거예요. 얘가. 아. 숙제를 다 베껴서 하다 보니까 모르는 네. 개념이 모르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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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모르니까 학원에서 풀 때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을 적발한 거는 적발이요. 저는 적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네. 개념 교재하고 학원에서 내는 이제 테스트 점수 차이가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면 심층적으로 제가 관찰하는데 맞은 문제, 틀린 문제를 다 물어봅니다. 네. 맞은 문제를 다시 풀어라고 하니까 그중에 80%가 이상한 방법을 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라고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결국에는 다 베껴서 지금까지 네.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네.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지금까지 발견 못한 거예요. 중학교까지. 그러니까 부모님 학원을 다녀도 성적이 안 오니까 계속 옮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이들이 수동화되고 뭔가 끝내는 데만 집중하고 그러면 정성들이 안 보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에서도 네. 시간제로 공부하는 걸 차라리 시켜라 초등학교 때. 이거 끝내고 못 끝내면 너 안 돼. 그러면 애들이 네. 정성 들여서 공부 안 하고 끝내는 데만 집중해서 맞아요. 네. 중학교 때 그런 안 좋은 습관을 네. 기를 수도 있으니 네. 1시간이면 1시간 그동안 정성 들여 풀고 탁 칼같이 끝내줘라 공부 시간을. 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자기 공부같이 느끼게끔 좀 만들어줘라. 네. 그렇게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숙제에 베끼지 않는 것만 해도 학원, 굉장히 그쵸. 굉장히 크게 얻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또 베끼는 심정도 저는 이해가 돼요. 그 학습 양도 워낙에 많고 또 그렇죠.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베낄 수밖에 없는 그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그것만 피해도 반 이상은 성공한 거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영상에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보신 학부모님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재수생들 같은 경우도 한 10년, 15년 지도를 해봤고 네. 고등부는 한 20년 지도를 해봤는데 되게 이제 장기간의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고 잘한 애들의 많은 부분이 이제 잘하는 건 맞아요. 그 애들이 네. 과고 영재고도 가고 네. 그런 거는 맞긴 한데 네. 레이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또 달라지고 전략이 또 있어요. 입시는. 네. 아이가 부족하면 고등학교를 어디를 선택해서 어떻게 갈까 그런 방법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달려가지고 아이들이 좀 지쳐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서 그런 중학교 때 그런 학원을 다녀도 하나도 학습 효과가 네. 벌어 일어나지 않는 상태. 네. 그 상태를 좀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좀 더 호흡을 길게 보면서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달리지 말고 네네. 저희 둘째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담임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너무 수학을 못한다고 아, 공부방이나 학원 좀 보내라고 이렇게. 네네네. 제가 수학 선생님인데 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래서 지도를 하게 된 계기예요. 네. 네.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굉장히 잘하거든요, 수학을.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가져도 잘하니까 너무 네. 미취학 시절부터 너무 힘들게 달리지 말고 네. 장기 레이스고 네네네. 네, 그런 부분에 네.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초등 수학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또 중등 수학, 또 고등학교까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또 장기적인 플랜으로서 많은 좋은 말씀들 알려주신 것 같아서 영상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